고문으로 숨진 뒤 2달째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20대 대학생 A씨. 40대 한국인 남성 B씨는 지난 7월 31일 인신매매로 끌려온 A씨를 만났다고 SBS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A씨가 숨지기 일주일 전쯤으로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중국계 범죄 조직이 장악한 복호산 범죄단지인 웬치였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은 $10,000에서 $12,000요. 그 친구가 초등생에서 $3,000인가 $2,000에 데려왔거든요. 지난 3월 일자리를 구하러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다가 범죄 조직의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긴 채 감금된 상태였던 B씨는 A씨가 인신매매로 팔려왔을 때부터 매우 위중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온몸이 목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부 다 피멍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무릎에 이제 살이 벌어져가지고 거기 뼈가 드러나 있는. A씨가 자신에게 일주일 동안 수갑에 묶인 채 전기나 몽둥이로 고문을 당했다며 살려달라,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몸이 그냥 보라색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얼굴이 아주 심한 노란색이었어요. 황달 증세가 심했어요. A씨가 숨을 못 쉬겠다, 밥이나 물도 못 삼키겠다며 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주일 뒤인 8월 7일 밤 11시쯤엔 A씨가 위독한 상태였다고 B씨는 전했습니다. 어느 순간 말을 못하고 쇼크가 와서 픽업 트럭을 태웠을 때는 벌써 눈이 뒤집혀 있었고 그다음에 온몸에 힘이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이후 A씨를 차에 태운 중국인 조직원 2명은 검문소를 지나려다 현지 경찰에 검거됐고 이어 또 다른 조직원 1명도 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SBS에 A씨의 인신매매 정황에 대해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해 현지 경찰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올해 우리 국민을 겨냥한 납치 감금 피해 신고는 지난 8월까지 모두 330건. 지난 2021년엔 4건 정도였는데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현지 대사관에 사건 사고를 담당하는 우리 경찰 인력은 3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지난해와 올해 인력이 충원된 건데 우리 국민을 노리는 국제범죄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열고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수사 공조를 위한 경찰관 파견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안 데스크는 해외 경찰에 직접 파견 나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으로 대사관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직접 소통하는 만큼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가 용이합니다. 경찰청은 또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다국적 범죄자로 구성된 점을 고려해 인터폴 참여 협의체를 만드는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숨진 20대 대학생 A씨 시신을 이달 중 현지에서 캄보디아 경찰과 공동 부검하기로 했습니다. 시신 인도와 장례 절차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수사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네, 끝으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노린 납치 감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통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물건이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예, 최근 온라인에 이 캄보디아의 한 쓰레기통에서 태국과 타이완 등 동남아 국적 여권이 대량으로 발견된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누리꾼들은 얼마나 많이 납치를 했던 것이냐며 현지 범죄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신고는 급증하고 있는데요. 3년 전만 해도 연간 10건 수준에 불과했었는데 지난해에는 220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30건을 넘어섰습니다. 피해 대부분은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를 믿고 출국했다가 감금과 폭행을 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전문가들은 SNS 취업 제한 등 출처 불명의 해외 구인 광고를 절대 믿지 말고 출국 전 반드시 외교부 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